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춘프로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이 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현재는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급등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4일 이평선이 우리 코인상에서는 급등선으로 간주가 되고, 현재 캔들이 아직까지 이 급등선을 좀 깨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신고가를 다시 한번 뚫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이 매물대 자체가 없는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이 조정 흐름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RSI 지표가 최근에 급등하는 과정에서 약 90 이상까지 많이 과열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열이 된 것을 그냥 두게 되면은 탈이 날 수가 있죠. 급등은 급락을 부르기 때문에 한 번씩 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리플이 이제 소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슈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이 좀 통과되면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소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면 리플의 이 시장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게 되면서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각이라고 하는 강력한 호재를 통해서 이제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랠리를 이어나가게 될 것인데, 코인의 특성상 이 변동성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시죠. 그렇게 매도나 손절을 하다 보면은 이것은 결국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고래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서는 안 되신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코인장 현재 분위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호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호재와 악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우리 코인장에 큰 악재가 하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 코인장에 지금 영향을 끼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서 이 투자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악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미리 알고서 이것을 방비를 해주신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지금 전환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리배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짬 나실 때마다 쭉 보시다 보면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어디에서 잡는 것인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여지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꼭 모두 챙겨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통해서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새벽에든 언제든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시고, 또 리플 외에도 혹시라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본격화, 바로 트럼프가 지니어스 법안에 드디어 서명을 하면서 달러의 이제 패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한 사진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명식에서 지니어스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라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에 금융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니어스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또 한 번 짚었습니다. 자, 이 법안은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서 금리를 낮추고 앞으로 수세대 동안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다. 자, 기축통화는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 그건 세계 대전에서 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에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현재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빚이 굉장히 많죠. 지금 35조 달러, 지금 하나 기준으로는 거의 5억 원에 육박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에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사줄 만한 여력이 없고, 또 중국은 이미 이제 미국과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오히려 팔아 제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 연준에서도 이 국채를 많이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을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코인이고, 우리가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코인 거래를 할 때 원화로 바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바로 거래가 되지 못합니다. 달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고 나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달러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을 운용을 하면서 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수익 규모가 지금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을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지금 돈 놓고 돈 먹는 시장인데, 일단 이 수익처가, 주된 수익처가 바로 미국의 국채 매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스테이블코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이번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이 미국 기반의 코인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좀 보게 됩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제를 가하는 이제 법안인데, 일단 이 테더사가 현재 스테이블코인상에서 최강자입니다.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리스크를 좀 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자, 지니어스법 테더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서 현금이나 단기 미 국채 등 안전 자산을 바탕으로 1대1 준비금 유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발행사에게는 이 외부 회계 감사를 거친 연간 재무제표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준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과 금으로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재무 투명성 논란에 휘말려 왔었던 테더에게는 규제상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테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충분한 예치금 없이 테더를 임의로 발행했다는 혐의로 인해서 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신뢰도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는 코인이죠. 그리고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더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코인이죠. 그래서 미국과 이런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테더를 압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기반의 코인인 USDC, 서클과 바로 리플의 RLUSD가 가장 막대한 수익 반사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두고서 결제 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RMUSD가 계속 성장해 감에 따라서
이 RLS가 거래가 될 때마다 이 XRP 토큰이 이제 수수료를 사용되는데, 이 사용된 수수료는 바로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각 이슈가 이제 이 RLS를 통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디플레이션 구조를 이제 갖고 있는데, 요것과는 좀 별도로 해서 소각 이슈가 또 하나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한 부분인데, 리플의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리플의 CTO 데이빗 슈워츠가 좀 더 명확한 구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리플의 투자자들이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리플의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입니다. 자, 이것은 리플 측에서 매월 초마다 하고 있는 락업 해제를 의미를 하는데, 이 락업 해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최근 했습니다. 자, 리플의 판매 규모, 바로 락업 해제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자, 솔직히 우리 회사가 XRP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받았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XRP를 지금만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자, 왜 비판을 받냐면, 일단 리플의 전체 물량이 약 1000억 개입니다. 자, 굉장히 많고 무거운데, 자, 이 중에서 이 약 370억 개, 거의 40% 육박하는 물량들이 리플의 에스코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 잠겨 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약 10억 개의 물량을 해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해제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기관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된 자금으로는 사업 자금, 그리고 그동안의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이것을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지금 풀린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장의 유통량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리플 토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플 측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로도 현재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지금만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한번 발을 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리플은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이제 막대한 수익을 이제 계속해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사업 자금을 따로 마련할 그런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명분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 이제 ETF도 곧 이제 출시가 될 것인데, ETF랑 이런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리플은 정말 막대한 수익을 이제 거두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각 이슈를 들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 리플 CTO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커뮤니티에서는 리플사가 보유한 XRP를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제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를 통해서 새로운 지평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그런 과도기 구간인 거고, 또 하나 ETF 출시를 통해서도 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소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각 이슈가 실제로 기사화되게 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우리 개인들도 그렇지만 고래 세력들도 너날 것 없이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많이 선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코인의 특성상 이 변동성이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런 호재가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죠. 미리 선 반영이 되거나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매수를 어디에서 이제 언제 해야 되고 또 언제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런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통해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데이터를 미리 확인하고 포착을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정말 안정적이고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상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악재가 지금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서 강력한 호재로 지금 전환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지금 10년물 장기 국제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제 금리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흐름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저렴한 금리를 좀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해서 이 금리 차익을 좀 노리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의 이제 금리 격차가 좀 좁혀지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 수익이 굉장히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 7월 달에도 일본의 금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올라갔고, 바로 8월 초에 이 엔캐리 청산 공포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시장 모두 다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하방 압박을 받았었던 거죠. 자, 그렇게 작년 8월달 대폭락의 악몽이 좀 있었고, 현재 일본의 상황이 또 한번 좀 녹록치 않게 흘러가다 보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가량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급락 흐름에 미리 이제 비중 관리를 통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또 나중에 이 저점을 다졌을 때 이것을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하는 것, 이 보너스 수익이죠. 이 보너스 수익을 이제 두둑히 챙기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방비를 해주게 되면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닌 오히려 반대로 호재로 삼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정보의 생명은 신속성과 이제 폐쇄성인데, 남들보다 단 1분이라도 빨라야 되고, 또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정보가 가장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